봐보세요. 이게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동아일보 언제냐면 10월 13일자입니다. 10월 13일이니까 엊그제잖아요. 통계청장 문정부 때 자료 유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근데 문서 요청 없이 자료 제공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국정감사에 나와서요. 예? 세부 마이크로 데이터를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서로 요청이 없었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로 간 자는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한다. 그게 뭐예요? 아까 법률상 나항에 해당되는 거야.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해가지고 나간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문서 요청이 없었던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문서 요청으로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법률에. 통계청이 그걸 제공을 하면서 자기들이 기록을 남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끔찍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통계청장이 이형일이라고 기재부 모피아 출신입니다. 모피아 출신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청와대에 언제부터 근무를 했냐면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으로. 예? 언제부터 했느냐? 홍장표 수석이 밀려서 나가고 난 다음에 그 후임으로 윤종원인가 기재부 출신 관료가 딱 들어옵니다. 경제수석으로요.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야. 들어온 분이야. 이영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통계청장 이영일이. 예? 완전히 전형적인 기재부 이 모피아 출신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2022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야. 문재인 정권에서요.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다가 등에서 칼을 꽂은 거야. 네? 칼을 꽂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인사참사의 것도 마찬가지. 인사난맥상이에요. 저는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안일한 거야. 이 사람이요. 이영희 씨가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야. 거기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비전을 만들고 그랬던 비서관이었었어. 제가 그러잖아요.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홍남기도 마찬가지고 홍남기는 박근혜 때 저거고 경제 관료들은 보게 되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근무한 사람이 잠깐 끝난 다음에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재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들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에 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다시 컴백하죠. 공직에.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핵심 경제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을 다시 쓸 거면은 못하러 권력 교체해요? 금융이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뭡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그러니까는 책임지겠다는 내세우는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경제 사령탑들을 경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때 일을 했던 박근혜 때 일을 했던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은 그럼 못하러 정권 교체하냐고요?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의 차이가 없는 겁니까? 민주당과 국힘당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홍장표가 어공이 이제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경제 관료들이 접수를 한다고요. 완전히요. 기재부 출신들이 윤종원, 이호승, 안일환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되게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이 시들시들해지고 예? 개혁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 인사가 결국은 모든 걸 결정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얘기했듯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관료나 경제계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이 있죠.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집권 여당하고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정치인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하고 차이가 있지만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되게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정치도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특히 경제 관료라든가 경제계 출신들, 뭐 기업계에 있다가 온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근데 경제는 차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차이가 없어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 정치 철학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 철학은 차이가 없어도 되는 거냐고요. 예? 더군다나 90년대 이후에 민생을 결정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금융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에서 그러니까는 공직을 가한 사람을 다시 갖다 쓰고,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요? 경제 정책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정권에서 뭐가 달라졌냐고 비판하잖아요. 뭐가 달라졌냐?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투표를 하는 거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 국힘당을 찍는다고 불만이나 내놓고 앉아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민주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국힘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 반성이 없으니까 정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정권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피아 해체하고 검찰 해체하고 다 이런 것들 특권들을. 그래서 제가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전 지지 철회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하고 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과거 민주당 정권을 제가 공개적으로 지지 않은 이유야. 개인적으로는 투표를 해줘도, 예? 개인적으로 내 표 한 표를 주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청년들의 삶에 달라질 게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경제 철학의 차이가 없으면 못하러 권력 교체했냐고. 못하러 권력 교체했냐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퇴임 후에, 예? 자기가 모피아들한테, 예? 결국은 당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예? 이거 인사참사잖아요, 인사참사. 인사참사잖아요. 예? 지금 통계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경제비서관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문재인 청와대가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국회에 나가서 지금 떠들고 앉아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청와대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지금 등 뒤에서 칼로 찔리는 거나 뭐가 다른 거냐고, 이게요. 예? 그렇죠. 어떤 분이 민주당 좋아 지지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예? 제가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 정치에 참여하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까지 거절을 했어요. 왜?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그들이 정권 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지지한 지식인이 뭐가 돼요? 예? 뭐가 되냐고. 학생들 어떻게 보냐고요. 난 내가 지지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선생이니까는. 자기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청와대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소리를 지금 국정감사에 나와서 하고 앉아있어. 예? 근데 사실은 보게 되면은 통계법에 청와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통계청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야. 제공했으면은. 청와대가 그러니까 구두로 요청하거나 문서로 요청하거나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기 뭐라고 하는,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게 어딨어. 윤석열 정부도 지금 구두로 많이 요청하고 앉아 있어요. 역대 다 그렇게 해왔고. 뭐가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야? 예? 자, 이런 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려면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달라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민주당 안 찍냐고. 제가 강연 다니면 제가 듣는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삶에. 이런 얘기. 아주 아픈 부분이죠. 아픈 얘기야. 근데 이재명은 왜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거 아픈 얘기잖아요, 솔직히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 죄인처럼요.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유증이요. 국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 행정이 지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통계청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되면 위축이 돼버립니다. 앞으로 자료 제공 누가 하고 싶겠어요? 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달리면은요, 통계청의 통계 자료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이 연구개발비처럼.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통계 자료를 무수히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 안다고요. 제가 이번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통계청을 건드리는 거 보고서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들 이익뿐이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매판적 특권층을 하잖아요. 예?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그러니까 도구로 삼는. 예? 도구로 삼는. 통계청이 무너지고 감사원이 무너지고 국가 기구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 그 나라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는 거지. 뭐가 남아요? 대한민국에. 예?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예? 근데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국가 기구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건 과거 군사 권력에서도 이런 짓 안 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짓은 안 했어. 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윤석열 정권은 얘네들은 내가 짐이 곧 국가다. 국가 기구를 사유물로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그래서 주제를 삼은 이유를, 주제를, 예? 무너지는 국가 기반, 국가 근간, 이 얘기를 이제 이해가십니까?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는 자기들 그러니까 이 모피아가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짓을 벌인 결과가 지금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지금 정부 채무가 증가를 하고 앉아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통계청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앉아있고 예?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너무 많이 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자기들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위해서는 국가가 망가지든 뭐든 간에 이건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자기들 개인 이익, 사적인 이익, 자기들이 권력 유지하고, 자기들이 축제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국가가 망가지든 되는 관심이 없어. 감사원하고 통계청은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권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건드릴 때가 아니. 왜 정치적인 중립성과 정치적인 독립성을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기관까지 이렇게 건드리냐고. 예? 더군다나 법에 위반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고발을 해. 그렇게 그냥 검찰 수사하게 그냥. 예? 법에 위반된 게 있으면은요. 근데 법에 위반된 게 없거든요. 예?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정권도요,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 민주당도요,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 공적 권한을 가진 집단을 해체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인사참사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제가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 1년 지난 2010 저기 저 소득청산 1년 평가한다고 할 때 저기 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토론하달라 해서 토론하러 가가지고 아마추어인가 저기 저 이 저기 저 뭡니까 저기 저 무능한 집단이니까 저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그 예? 거기 탑시다 전부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한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경고를 한 거예요. 홍남기 저 임명하는 거 보면서 아니 6월 달에 홍장표 날리고 그리고 이제 장하선 날리고 어공들이 쫓겨나가는 거 보면서 끝났구나. 문재인 정권 끝났구나. 개혁은 끝났구나. 예? 그래도 그 결과가 예? 부동산 참사 예? 결국은 권력 뺏기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자기 비서가 누린 사람한테 지금 등 뒤에서 지금 칼로 찍히고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거의 3, 4년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지금 이걸 당하고 앉아 있어 지금요. 아휴, 제가 또 답답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예?